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바를 하러 갈 때면 자전거를 타고 나와서 알바를 하러 가요. 알바하는 곳이 집에서 자전거로 20분 거리에 있는데 돈도 아낄 겸 운동할 겸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알바를 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좀 늦은 날이라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조금 빠르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골목에서 나오는 차를 제가 늦게 보고서 뒤늦게야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차 옆쪽을 밟고 말았습니다. 차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벤츠나 BMW가 비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하필이면 박은 차가 벤츠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넘어지면서 다쳐서 아픈 거는 생각도 안 들고 와, 나 어떡하지? 미치겠다. 이거 벤츠 아닌가? 내가 지금 벤츠를 박았다고? 이러면서 제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차주분이 내리셔서 저는 너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다치셨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골목에서 나오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미치겠네. 그쪽은 안 다쳤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차가 긁혀서 어떡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일단 내가 바쁘니까 연락처 줘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네, 여기요. 연락 주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차주분은 떠났고 저는 쩔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자전거를 다시 집에다 놓고 택시를 타고 알바를 갔습니다. 알바를 가는 내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으니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돈 없어서 알바를 하며 대학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수리비를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하나는 생각에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하소연을 했는데 친구도 너무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안 다쳤는지 먼저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제가 박은 차가 벤츠라는 소리를 듣고 친구도 많이 놀라서 수리비 걱정을 엄청 했습니다. 그냥 지하철이나 타고 갈 걸 괜히 자전거를 타고 다녔나 싶고 사고를 낸 제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바쁜 일이 있다며 가서 그런지 당일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히 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학식 먹으러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인가 보다 싶었어요. 네, 여보세요? 어제 자전거 타셨던 분 맞죠? 네, 맞아요. 우리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죠.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오늘 저녁에나 시간이 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녁에? 네, 알겠습니다. 장소랑 시간 문자 남겨주시면 갈게요. 차주분이랑 만나기로 했고 친구한테 미안하지만 알바 대타 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랑 장소가 문자로 왔고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초조해졌어요. 사고를 낸 것도 처음인데 하필이면 벤츠를 그렇게 만들어놔서 더 무서웠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고 차주분도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학생이에요? 네, 대학생입니다. 조심 좀 하셨어야지. 수리비 줄 돈은 있고? 혹시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차까지 하면 한 4,500 정도는 나올 거예요. 4,500이요?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면 제가 꼭 보상할게요. 한 달 알바 해봤자 100만 원 받을까 말까인데 수리비가 4,500이라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믿고 기다립니까? 그러게 내리막길에서 속도도 안 줄이고 그렇게 빨리 내려오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알바 늦을까봐. 아, 어떡하지? 혹시 다른 걸로 수리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내가 대학생인 아가씨한테 다른 걸로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대신 뭘 할 수 있는데요? 뭐든 할게요. 제가 당장 그 큰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뭐든? 나랑 그럼 3번 자면 수리비는 없던 걸로 해줄게요. 네? 그게 무슨... 그것 봐요. 하지도 못할 거면서 뭐든은 무슨. 됐고, 5일 안으로 수리비 준비해서 연락해요. 그렇게 차주는 갔습니다. 참 막막했어요. 집에다가 얘기도 못하겠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3번만 자면 없던 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할까 싶었어요. 나이는 한 40대 정도 된 것 같아 보였는데 생긴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냥 눈 감고 3번 하고 퉁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찔릴 일도 없고요. 주어진 5일의 시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살이 3kg나 빠졌더라고요. 약속한 날짜가 되어서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그때 사고 냈던 사람인데요. 네, 돈은 준비됐어요? 아니요. 저 그때 얘기하셨던 거 아직 유효한가요? 네? 뭐가요? 그때 3번 자면 없던 걸로 해주신다고 하셨던 거요. 아, 진짜 하게요? 네, 제가 진짜 돈을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3번 하면 수리비 없던 걸로 해주실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볼래요? 네, 그럼 오늘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문자 남길게요. 문자를 받고 오라는 장소로 시간 맞춰 갔습니다. 호텔은 한 번도 못 가고 항상 모텔만 갔었는데 돈 많은 사람이라 그런지 호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알려준 호스를 찾아 벨을 눌렀습니다. 진짜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나는 씻었는데 씻고 나올래요? 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막상 오니까 심장이 떨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가운을 입고 나갔어요. 침대 끄트머리에 살포시 앉았고 차주는 제 옆으로 와 앉아서 얼굴을 잡고 돌려 키스를 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고 키스를 하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키스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면서 침대에 누웠고 가운을 쓱 풀었습니다. 천천히, 때론 세게.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나이가 많아서 별로일 거라 생각했고 빨리 끝내자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연륜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야 될까? 너무 좋았어요.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정말 비교도 안 됐습니다.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잘 알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체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했습니다. 오늘 좋았어요. 네, 저도요. 데려다 줄까요? 그러면 감사하죠. 차주가 집에 데려다줘서 편히 왔습니다. 생각보다 젊은 마인드를 가졌고 대화를 하다 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는 말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제안했던 거였는데 선뜻하겠다고 할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저같이 돈 없는 대학생은 정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또 만남을 가졌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장소였습니다. 저번과 같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했어요. 둘 다 저번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빨리 끝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더 기분 좋게 해주고 싶었어요. 오늘은 자고 갈래요? 그럴까요? 그날은 함께 호텔에서 자고 나가기로 했어요. 긴 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는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이 있다며 일주일 정도 다른 곳에 다녀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은 일주일 뒤에 보자며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일주일이나 못 본다니 아쉬웠어요. 제 마음은 이미 이 남자한테 넘어가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이더라고요. 왜 결혼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정도 외모에 능력 있으면 결혼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알바를 열심히 했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늘 만남 시간을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을 가진 채 항상 가던 호텔로 갔습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오래 못 봐서 그런지 들어가자마자 끌어당겨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키스를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밤을 보냈고 마지막을 아쉬워라도 하는 듯 쉼없이 서로를 느꼈습니다. 뜨거운 밤을 보내고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차주는 떠나고 없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저는 차주와 만나고 싶어 연락을 했지만 연락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3번뿐이었지만 하면서 서로 마음이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괜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제가 40살 아저씨한테 마음을 뺏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한들 이렇게 잘 맞았던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태 만났던 남자들 중 누구보다도 최고였는데 말이죠. 이러다 다른 남자를 못 만날까봐 걱정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그 무더위를 잊을 만큼 아주 강렬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향을 떠나 대학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기 바빴고 또 학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는 사촌 누나가 있습니다. 사촌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3년 전쯤 해외에서 지내보고 싶다며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습니다. 어렸을 적 식구들 다 같이 모일 때 몇 번씩 보고는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주 만났지만 가족들 모두 각자 바빠지면서 1년에 5번 정도 만나면 많이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보세요? 기훈이 핸드폰 맞지?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야. 수진이. 잘 지냈어? 수진이 누나? 누나 한국이야? 전화 속 주인공은 호주로 떠났던 사촌 누나였습니다. 사촌 누나는 친한 친구의 결혼식 때문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들어온 김에 부모님도 보러 갔다가 서울에서 결혼식 하는 거 보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하려는데 이모가 제가 자취한다고 알려줘서 일주일만 저희 집에서 신세 좀 줘도 되냐는 연락을 했던 거예요. 저는 흔쾌히 집이 좁긴 한데 누나가 불편하지 않으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전화통화를 하고 난 뒤 3일 정도 뒤에 서울로 왔어요. 제가 서울역으로 누나를 마중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역에서 누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 서 있었는데 누나가 제 옆으로 오더니 헤드락을 걸더라고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뭔가 많이 변한 듯한 사촌 누나였습니다. 야 기훈아, 진짜 오랜만이다. 이게 얼마만이야? 꼬맹이 같던 게 키도 많이 크고 남자 다 됐네. 누나랑 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8살 차이가 납니다. 누나한테는 제가 그냥 마냥 어린 꼬맹이로 보였겠죠. 오랜만에 만난 누나는 굉장히 어른스러워졌고 금발 머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촌 누나가 가지고 온 간단한 짐을 들고 일단 집으로 갔습니다. 잠깐 있다 가는 거라 그런지 별다른 짐이 없더라고요.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놓고 사촌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 술이나 한잔하러 술집에 가자. 누나의 호주 생활 이야기 그리고 저희 별 볼일 없는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누나는 호주 생활이 굉장히 자유롭고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도 기회가 되면 꼭 한 번은 몇 달이라도 좋으니 해외 생활을 해보라고 추천했어요. 그렇게 누나랑 어색할 줄 알았지만 옛날 얘기도 나누다 보니 금세 편해졌습니다.
누나랑 한참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뒤 집으로 왔습니다. 누나는 집에 와서 씻는다며 들어갔어요.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씻고 있는 걸 보니 아무리 사촌 누나라고 해도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는 바닥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 누나는 씻고 나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굉장히 섹시했어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누나는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굉장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스킨십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렇지 않게 터치를 하더군요. 누나는 피곤하다면서 침대 위로 올라갔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학교를 갔고 누나는 집에 있다가 오랜만에 홍대 쪽을 둘러보고 온다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팀 과제가 있어서 친구들이랑 과제를 하고 저녁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누나는 나시의 짧은 반바지 차림이었어요. 처음엔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난처했지만 슬슬 적응이 되고 힐끔힐끔 훔쳐보는 스릴이 있더라고요. 누나가 나갔다 오면서 장을 봐왔다며 저녁도 차려줬습니다. 집에서 제대로 된 집밥을 먹어본 게 언제인지 정말 맛있었어요. 혼자 오래 나가 살아서 그런지 요리 솜씨도 꽤 좋더라고요. 맥주 한잔하면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고 누나는 내일 친구 결혼식에 가야 된다며 일찍 잠들었어요. 저도 TV 보며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누나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도 갔다가 들어올 거라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술집에서 알바를 하느라 새벽에 끝나서 저도 새벽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누나는 결혼식을 간다며 한껏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매번 섹시하게 짧은 옷들 입은 것만 보다가 청순하게 원피스 입은 모습을 보니 그것도 나름 잘 어울리고 예쁘더군요. 저도 집에서 한참을 뒹굴거리다가 알바 갈 시간이 돼서 알바를 갔어요. 작은 펍인데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서 사장님이 사람이 너무 없다고 일찍 마감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1시간 반 정도 일찍 끝났어요. 신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집 안쪽을 쳐다보니 속옷 차림으로 있는 사촌 누나가 보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사촌 누나한테 간다고 인사를 했고 저를 보고 피식 웃더니 나갔습니다. 사촌 누나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이 늦는다더니 생각보다 빨리 왔네 이러더라고요. 당황해서 일단 얼른 옷이나 좀 입으라고 했습니다. 아, 미안. 누나는 웃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더라고요. 아니, 아까 그 남자는 뭐야? 물어보니까 친구들이랑 따로 나와서 술 먹다가 만난 남자야. 누나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근처에 갈 데가 많은데 왜 집에 데리고 왔어? 집이 제일 편하잖아. 집이 있는데 왜 굳이 다른 데 가서 자냐고? 되묻는 누나입니다. 너 늦는다고 해서 빨리 보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빨리 왔네.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저는 솔직히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 데리고 오는 건 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누나는 제 목에 헤드락을 걸면서 알겠어. 미안해. 가슴 쪽으로 얼굴이 파묻히는데 저도 남자인지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씻고 나온다며 화장실에 갔어요. 방 안에서는 아직 밤꽃 냄새와 땀 냄새가 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침대를 보고 있자니 흥분됐습니다. 누나는 샤워를 하고 나왔고 저는 화가 잔뜩 난 아래를 감추느라 더워 죽겠는데 이불로 푹 덮고 자는 척을 했어요. 다음 날 누나는 한국 오면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다면서 자기는 이제 곧 가는데 오늘도 알바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알바를 부탁하고 누나랑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다녔습니다. 뭔가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렇게 저녁까지 먹고 집에 술이랑 안주 될 만한 것들을 포장해서 갔습니다. 누나는 집에 와서 술을 마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역시 한국이 짱이야. 나 오랜만에 부모님이랑 친구들 봐서 너무 좋았어. 그리고 맛있는 게 역시 너무 많아. 그러면서 덕분에 편히 있다가 간다고 너무 아쉽다 하면서 나 그냥 한국 들어올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와서 사람들 만나서 신났는데 다시 가려니 힘들겠지. 언제든 자주 들어와서 편히 지내다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서로 연애했던 얘기도 했습니다. 누나는 이 남자랑은 어땠고 저 남자랑은 이게 안 맞았고 외국인도 만나봤는데 역시 다르더라 하면서 웃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조금 민망하긴 했지만 누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괜스레 헛기침을 하면서
얘기를 듣고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누나가 제 허벅지 쪽을 쓰다듬으면서 기훈아, 너 나랑 하고 싶지? 너무 놀라서 누나, 너무 취한 것 같아. 이제 그만 마시자고 했습니다. 나 내일 가는데 마지막 기회야. 우리 기훈이 어른 다 된 줄 알았는데 아직 개기네. 너 저번에 나 씻고 있었을 때 아래 화나 있던 거 내가 다 봤는데 순간 당황하고 민망해서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그냥 맥주만 들이켰습니다. 기훈아, 나랑 할래? 누나의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누나에게 키스를 했어요. 상대가 사촌 누나인 건 그때 그 순간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거예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누나의 도발적인 말들과 몸매, 모든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위로 올라왔고 중간중간에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기훈이 남자 다 됐네? 운동해서 그런지 벗은 몸 보니까 더 섹시하다. 그런 말들이 저를 더 흥분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촌 누나의 능숙한 리드 아래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한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했고요. 술이 깨고 제정신이 들면서 아차 싶었지만 누나는 이 모든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며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나의 캐리어를 끌고 공항에 함께 가서 배웅을 해줬습니다. 누나는 가기 전에 저에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좋았어. 한국 오면 우리 또 보자. 이렇게 말하며 싱긋 웃고 들어가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떠났고 집에 돌아와 누나의 흔적들을 보니 꿈이 아닌 현실이었구나 싶었어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대범한 누나의 모습에 해외에서 살다 보면 저런 마인드가 생기는 건가 싶었죠. 앞으로 얼굴을 어떻게 보지 고민했는데 누나는 정말 아무렇지 않았어요. 혼자 고민한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오면 또 보자라는 그 말에 계속 설레는 제 모습도 너무 바보 같았죠. 누나가 떠나고 초반에는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골프를 치다 제 인연을 만났네요. 회사 회식이 끝난 후 형님들의 강요로 스크린 골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저는 안 간다고 할 줄도 모른다고 했지만 기어코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채도 잡을 줄 몰랐고 아이언이 뭔지 드라이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간 형님들 장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내기를 해야 된다. 내기를 해야 실력이 는다. 자기는 저처럼 채도 못 잡을 때부터 내기를 해서 실력이 늘었다나 뭐라나. 암튼 형님들이 분위기를 몰아가 할 수 없이 그냥 대답 없이 치기 시작했죠. 형님들이 몇 번 채를 들어서 해라. 뭐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얘기를 들으며 첫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려줘도 잘 못 쳤죠. 쳤다 하면 더블파, 양파라고도 하죠. 저희는 양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게임이 끝나갈 쯤 장난이겠지. 한두 명이 치는 것도 아니고 꼴찌가 다 게임비를 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봐주거나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게임이 끝나고 나니 저는 당연히 무조건 꼴찌였고 형들은 계산해, 우리 먼저 나가 있을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만 내기를 했고 자기들끼리 나갔는데 계산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산을 하고 마음속으로 화가 치미는 걸 참았습니다. 속으로 굉장히 열받았지만 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고 짜증만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잔듯 안 잔듯 뜬 눈으로 나를 새고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이 어제 일로 뭐 삐지거나 짜증나는 거 없지? 예, 없어요. 저는 짜증이 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하루가 잘 지나가고 어제의 치욕을 되갚아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골프샵에 가게 되었습니다. 채라도 있어야 연습도 하고 실력도 늘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골프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냥 좀 둘러보려고요. 네, 둘러보시고 궁금한 거나 찾으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물어보는 게 창피하긴 했지만 물어봐야 살 수 있으니 점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데 어떤 채를 사면 될까요? 처음이시면 이거로 하시면 좋아요. 장갑 없으시면 장갑도 이거로 사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연습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실 거예요. 나중에 실력 좀 늘으시면 그때 실력에 맞는 장비로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중고차를 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에 갔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니 레슨이고 뭐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똑딱이를 수없이 쳤고 있는 영상들은 계속해서 봤습니다. 보고 또 보고 따라하고 또 따라하고 그렇게 실력을 키웠고 혼자서 독학으로 계속 하다 보니 늘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연습했습니다. 하루는 형님 몇 명이 스크린이나 치러 가자고 했습니다. 아, 저 잘 못 치는데 또 가서 이러라고요? 야, 요번에는 핸디 줄 테니까 걱정 말어. 저번 건 형들이 장난 좀 친 거야. 미안해. 아, 알겠어요. 속으로 어디 두고 보자. 이번엔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다 생각하고 게임을 시작했고, 처음은 예전처럼 공도 못 맞추는 척 해주고 조금씩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너 오늘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잘해? 저번에 한 번 쳐봐서 그런가 봐요. 두 번째니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냐? 아, 핸디 괜히 줬네. 이러다가 지겠는데? 설마요. 형님들이 이기겠죠. 오, 조금 쫄리네. 형님, 저 놀리려고 하는 소린 거 다 알아요. 저는 그렇게 18호를 다 끝냈고 게임비는 형님들이 냈어요. 통쾌하게 복수했습니다. 형님들도 잘 못 치지만 경험들은 있던 터라 다음에는 다른 데 가자 그랬습니다. 야, 다음은 네 머리 올리러 가자. 머리 올리는 게 뭐예요? 머리에 뭘 올려요? 아니, 너 진짜 골프 치러 필드 나가자고, 잔디 밟으러. 아, 제가요? 실력도 안 되는데 그래도 될까요? 형들은 다음 달에 날 잡을 테니 가자고 했고 나름 머리 올리러 가는 거라 연습도 많이 하고 필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는 형들하고 한 팀 만들어서 가려고 했는데 두 명은 일이 있어 못 간다고 둘이 갔다 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팀이랑 조인을 했고 드디어 머리 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근두근 대는 가슴을 움켜쥐고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인 잘못되면 이상한 사람들이랑 쳐야 한다고 했는데 같이 치는 사람들은 부부였습니다. 한 40대 조금 넘어 보이는 여자분과 50 가까이 된 아저씨가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제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서툴고 해서 양해 부탁드린다고요. 첫 홀티샷을 빵 쳤습니다. 역시나 처음인지라 슬라이스가 나더군요. 40대 아주머니께서 괜찮으니까 천천히 호흡하고 한 번 더 쳐보라고 처음은 다 그런 거라고 하면서 호호호 웃더라고요. 부담은 됐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은 후에 다시 한번 빵 쳤습니다. 웬걸 정말 잘 맞아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다들 놀라서 이야 정말 처음 치는 거 맞는 거야? 정말 잘 치는데 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같이 간 형님 그리고 부부의 조언을 들으며 긴장감과 호흡을 가다듬으며 한타 한타 신중하게 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챙겨온 과일이랑 음료 차를 시시때때로 주었습니다. 커피를 타오신 아주머니가 한 잔 마시라며 주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드릴 게 없는데 잘 챙겨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도 자꾸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싸와서 나눠 먹어요.
끝나고 시간 되시면 식사라도. 제가 대접을... 아니에요. 저희는 끝나고 일정 있어서 바로 가야 해요. 아, 아쉽네요. 그럼 이따가 그늘집에서 술이나 한 잔 사요. 그늘집이 뭐예요? 아, 그거 9월 끝나고 잠시 쉬는 곳이야. 거기서 순대며 이것저것 팔아. 거기서 같이 한잔 하자. 우리가 너무 잘 얻어먹었잖아. 아, 그래도 될까요? 고마워요. 아, 아니에요. 오늘 너무 감사해서 팀을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요. 9월이 끝나고 그늘집에서 막걸리와 순대를 시켜서 짠짠했습니다. 생각보다 밖에서 걷는 것도 많고 햇볕을 쐬서 그런지 힘이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도 잘 들어가고 안주도 잘 들어갔습니다. 아주 맛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어디 사는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 간단한 얘기를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친해졌고 알고 보니 두 분은 돌싱이었고 연인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주 온다고 다음에 연락해서 같이 치자고 연락처도 주고받았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그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동안이었고 이쁘고 관리가 잘 되어서 그런지 몸매도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아줌마라 하기가 참 뭐할 정도였죠. 저희는 그렇게 18홀이 끝날 때까지 재미나게 얘기도 하고 조언도 주고받고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것도 인연인데 사진 한 장 같이 찍자고 했고 멋진 사진을 한 장 박으며 첫 라운딩을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나가는 필드라 재밌고 힐링도 되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나가면서 스코어 카드에 찍은 사진을 인쇄해서 기념했고 우리는 아쉬움을 대화방으로 이어가 다음 날 약속을 정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다음 주에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하는 터라 매일매일 먹는 주당이에요. 다들 다음 주에 먹기로 약속했고 한잔하기로 한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랑 형님이 먼저 가서 술집에서 그녀와 아저씨를 기다렸고 약속 시간이 되자 그녀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혼자 오셨어요? 남자친구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늦게라도 온다고 했어요. 일단은 약속이니 저라도 먼저 가 있으라고 해서 왔어요. 아, 그랬구나. 그럼 저희 먼저 한잔 하고 있죠, 뭐. 그래요. 편하게 먹고 있죠, 뭐. 근데 아마 바빠서 못 올지도 몰라요. 못 오면 아쉬운데. 그래도 일단 만났으니 한잔 하시죠. 다들 술을 잘해서 금방 세 병을 비웠습니다. 형님과 저는 이것저것 계속해서 물어봤고 남자친구분이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됐는지 등등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고 전 남편이랑 헤어진 지는 2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지 않은 얘기들도 술이 들어가니 계속해서 해주더군요. 전 남편은 아기를 원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봐도 안 돼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됐다고요. 인공수정이며 시험관이며 계속해서 했는데 몸만 상하고 아이는 갖지 못하고 그러다 서로 소원해져서 헤어지게 되었다고요. 마음으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분과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좋지 않으세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이 남자 사업하는 양반이라 자기중심적이고 솔직히 말해서 지 밖에 모르고 그만 정리할까 해요. 아, 그러시구나.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가 왔고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먼저 갔습니다. 둘이 있던 터라 갑자기 분위기는 침묵과 정적이 흘렀고 그녀는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먼저 말을 꺼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지 어려서 편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편하게 잘 리드해줬습니다. 술 잘 드시네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한 3병? 아, 그리고 사실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이야, 3병이나. 왜 안 오셨어요? 이따가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남자친구랑 헤어졌고요. 이제 전 남자친구요.
헤어진 마당에 너랑 뭘 같이 나가냐, 너 혼자 나가라 그랬어요. 아, 그러셨구나. 몰랐어요. 늦게 얘기해서 미안해요. 괜히 헤어졌다고 얘기하면 불편해할까 봐. 내가 나이도 많은데 말 편하게 할게. 서로 편하게 하자. 네, 그럼 누나라고 부를게요. 우리는 말도 놓고 누나 동생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술을 먹는 건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저도 술을 3-4병 정도 먹는데 어느 정도 먹다 보니 해롱해롱하게 되더군요. 근데 이 누님은 취하는 건지 취한 건데 내가 모르는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어느 순간 머리가 번쩍하더니 눈을 뜨게 되었어요. 눈을 떠보니 집이더라고요.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옆을 보니 그녀가 같이 있었어요. 어렴풋이 어제 기억을 떠올리려 하는데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둘이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잘 맞아서 사귀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귀고 난 후 남들처럼 커플티도 입고 기념일 다 챙기고 여기저기 다 놀러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인연을 더 만났고 더 이상 그녀와 이렇게 만나는 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집을 정리하고 제가 사는 집에서 먼저 함께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2년 만에 둘이 제대로 살 집을 얻었고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에 집중하고 그 누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지금 그녀에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게 서로에 대한 배려고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지만 여전히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을 하여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2층 주택인데 1층에는 주인 아줌마와 외동딸이 살고 있고 2층에는 방이 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른 방은 40대 아줌마가 혼자 살고 있으며 저는 나머지 한쪽 방을 새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깨끗한 투룸에서 살고 싶지만 2층 집이 2개로 나뉘어져 있어 집세가 투룸보다는 3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아 이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솔직히 이 집에 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주인 아줌마와 미모의 주인집 딸, 그리고 2층에 같이 사는 40대 아줌마, 이 세 여자들 때문에 쭉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여자들과 일어났던 사건들을 모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에 사는 세 여자분들은 제가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저를 아주 대단한 남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저에게 항상 뜨거운 눈길을 늘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산 지 8개월이 조금 지났을 무렵 어느 정도 친해졌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던 어느 날 옆방 아줌마가 제 방에 노크를 하며 들어오더니 총각, 뭐해? 아, TV 보고 있었구나. 그 있잖아. 오늘 내 생일인데 주변에 같이 생일 축하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데 나랑 같이 생일 파티 해줄 수 있어요? 하며 조심스레 물어보더라고요. 옆방 아줌마는 40대인데도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고 빼어난 미모는 아니지만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알게 된 지 몇 개월 됐으니 말 편히 놔도 된다고 말을 해도 여전히 존댓말을 섞어서 말을 하니 그 모습이 왠지 귀여워 보였습니다. 평소 저에게 늘 잘생겼다고 말을 하며 한번 날 잡아서 술이나 한잔 하자고 유혹을 하는데 제가 계속 거절했었어요. 하지만 다른 날도 아니고 생일이니 거절할 수 없었기에 그래요? 생일이셨구나. 알겠어요. 10분 후에 아줌마 방으로 갈게요. 하며 말을 해주었습니다. 평소 하는 행동이나 지금 말투로 봐서는
딱 봐도 저를 꼬시려는 수작인 것 같았고, 역시나 옆방 아줌마 방으로 들어가 보니 거의 다 비치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며, 저를 보더니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며 평소 총각을 흠모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이 방에 둘이 있게 되니 너무 좋다며 갑자기 제 손도 꽉 잡더군요. 왠지 제가 거미줄에 걸린 것만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싫지만은 않았기에 손을 빼지는 않았고, 그런 저를 보더니 총각은 여자친구 없어? 데려온 거 한 번도 못 봐서 그래. 얼굴이 이렇게 잘생겼는데 주변에 여자가 없는 건 아닐 테고? 하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요즘 여자친구 없는 남자가 어딨냐며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말을 해주니 제 말에 금방 실망하는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아줌마는 자기 나이가 40대 초반이지만 제 여자친구들 중에 한 명으로 껴주면 안 되냐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며 말을 하는데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었고 아줌마 눈빛을 피해 일부러 여자친구들은 전부 20대라고 했더니 난 40대라서 도저히 안 되겠죠. 하긴 총각에 비해 난 나이가 많은데 낯짝 두껍게 내가 좀 너무 들이댔다. 그쵸? 하며 은근슬쩍 또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저에게 하는 거 봐서 여자친구로 만날지 그냥 친한 누나로 만날지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하니 이렇게 40대가 되다 보니 남자 만나기도 참 겁이 나고 연애하기도 무척 힘들다며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데 여자의 눈물에 저도 모르게 흔들려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아니 그게 제가 방금 했던 그 말은 아줌마한테 그냥 농담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 여자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 그니까 그만 울어요. 눈물 뚝! 하며 눈물을 닦아주니 바로 얼굴이 환해지며 다행이라고 말을 하였고 그 순간 제 볼에 자기 입술로 뽀뽀를 하더군요. 옆방 아줌마는 최근 몇 년 동안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 사람이 없었다며 오늘 총각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크게 어려운 부탁도 아니기에 생일 축하 노래를 큰 목소리로 불러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1층 주인 아줌마가 빨래 거들어 왔다가 노랫소리를 들었다며 갑자기 쓱 들어오더군요. 옆방 아줌마와 주인 아줌마는 나이가 동갑이라 친구처럼 지낸다고 했는데 주인 아줌마는 오늘 미영이 생일이야. 생일 축하해. 나도 부르지는 왜 현수 총각만 불렀대? 응? 같이 합석해도 되지? 나도 술 한 잔만 따라줘봐. 하며 자연스럽게 두 여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두 여자는 그동안 남자가 그리웠는데 제가 들어온 뒤로부터 살맛이 난다며 서로 제 팔을 잡고 놓지 않더군요. 주인 아줌마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대시를 하였고 평소보다 더한 표현과 몸짓 때문에 당황해버리고 말았으며 그 순간 저에게 자기는 돈도 많고 다 갖추며 살고 있지만 딱 한 가지 남자만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현수 총각이 나한테 잘만 해주면 나 자기한테 집세 안 받을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주인 아줌마에게 뭘 잘해주면 되겠냐고 물어보니 어머나 세상에 다 알면서 그걸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님 내숭 떠는 거야. 이 누나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줘야겠구나. 이따 1층으로 내려오면 다 알려줄게요. 응? 귀염둥이 아기 새 같으니라고. 하고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외동딸이 집에 있을 텐데 뭘 믿고 저렇게 유혹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제 생각을 다 읽어버린 건지
딸내미는 지금 제주도로 친구들과 여행 가서 없으니 아무 걱정 말라고 말을 하였고 기다릴 테니 꼭 오라고 하며 총총총 신나는 발걸음을 내디디며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집세, 가스비 등등 내기가 너무나도 벅차서 집세를 2달째 못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세를 안 받겠다는 주인 아줌마의 제안에 당연히 콜할 수밖에 없었고 술자리를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때 옆방 아줌마는 저에게 이따 1층에 갈 거냐고 물어보길래 그렇게 할 거라고 말을 해주니 Oh my Jesus. 남자가 그렇게 줏대가 없어서 어쩜 좋아. 응? 나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집세 내가 내줄게. 응? 가지 마. 오늘 밤은 나랑 놀자. 응? 나 생일이잖아. 응? 하고 말을 하며 윙크를 하는 겁니다. 아이, 윙크는 왜 하고 난리야? 제가 아줌마 애인도 아니고 집주인도 아니신데 왜 아줌마가 집세를 내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에? 불안하게 왜 이래요? 에? 무슨 부탁할 거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쵸? 하며 뒷걸음질 치며 물어보니 제가 너무 맘에 들어서 그런다고 하며 저에게 달려들더니 꽉 안아버리고 놓질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1층으로 안 내려가고 아줌마랑 있겠다고 말을 하니 옆방 아줌마는 더 적극적으로 제 품에 파고들더군요. 그날 밤 옆방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말았고 아줌마는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모두 풀렸다며 저에게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주인 아줌마는 제 방으로 찾아오더니 현수 총각, 도대체 어젯밤 2층에서 총각이랑 미영이랑 뭘 했길래 그렇게 시끄러웠어? 하도 이상하게 소리 질러대서 잠을 한숨도 못 잤잖아. 그리고 어제 내가 1층으로 내려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 안 했어? 내 제안도 무시하고 약속을 왜 안 지키는 건데? 나 현수 총각한테 매우 실망이 커. 진짜. 라고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말도 없이 안 내려간 건 미안하지만 제가 뭐 자기 애인도 아니고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 아줌마에게 어제 미영 아줌마가 하도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1층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해주니 절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여자를 밝힌다며 오늘은 꼭 자기랑 같이 밤을 보내자고 대놓고 말을 하더군요. 주인 아줌마는 제 손을 꼭 잡고 1층 주인 아줌마 집으로 데려갔고 집으로 들어가니 벌써 상다리가 부러지게 많은 요리가 차려져 있었으며 소주도 한 박스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혼자 살면서 돈이 없어 맨날 라면만 끓여 먹으며 살아왔는데 맛있는 요리들을 보니 정말 식욕이 폭발해서 허겁지겁 그 많은 요리들을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불러오니 술이 먹고 싶어졌고 주인 아줌마와 술잔을 부딪히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더니 정말 목성이 좋다면서 이렇게 잘 먹으니 밤의 능력이 뛰어나겠다며 이상한 농담을 하더니 저를 띄워주더군요. 아줌마가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 덕에 그 음식이 전부 제 몸으로 흡수돼서 까딱 잘못하다가 오늘 아줌마 기절할걸요? 에? 하며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건넸더니 아줌마는 깔깔 웃으며 정말? 현수 총각, 나 한번 기절시켜줘. 하며 상기된 얼굴로 말을 하였고 저와 주인 아줌마는 술에 취해가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 아줌마는 몸이 뜨거워 죽겠다며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버리더라고요. 주인 아줌마는 요즘 운동을 한다고 말을 하였고 몸매가 의외로 날씬하며 탄력이 있는 데다가 피부도 윤기가 났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뜨거운 몸을 저에게 밀착시키면서 저를 꽉 안아버렸고 서로의 입술이 맞닿으려고 하고 있던 그때 옆방 아줌마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현수 총각. 너 여기서 뭐해? 어? 이놈 양아치구만. 오늘 밤에는 영희랑 이러고 있네? 어? 아, 나도 같이 놀자. 응? 술 얼마나 마신 거야? 나도 이만큼 먹고 시작하면 되지? 하며 갑자기 옆에 있던 소주를 병채로 벌컥벌컥 마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인 아줌마가 옆집 아줌마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전날 밤 저와 생일 파티도 하고 재미있게 놀았으면 됐지. 굳이 현수 총각이랑 처음으로 술 한잔 하는데 이렇게 방해를 하냐며 빨리 2층으로 올라가라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옆방 아줌마는 본인이 먼저 저와 사랑을 나누었다며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서로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아줌마는 현수 총각이 무슨 물건이냐며 저에게 둘 중 한 사람만 고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과 같았고 저는 두 분 다 좋아한다고 말을 하니 주인 아줌마는 남자가 이렇게 우유부단하다며 빨리 고르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주인 아줌마보다는 옆방 아줌마가 더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옆방 아줌마라고 말을 하니 주인 아줌마는 엄청 화를 내며 오늘 시장 봐서 온갖 요리를 만들어서 바쳤더니 미영이 저걸 택한다며 술상을 엎어버리는데 주인 아줌마가 화를 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주인집 딸 영은이가 들어왔고 이게 무슨 난장판이야? 응? 아니 미영 아줌마랑 현수 아빠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응? 무슨 일 있었어? 아이고 오빠 왜 이 아줌마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있어? 빨리 나와. 라고 말을 하며 제 팔을 잡더니 여기서 나가자고 말을 하였고 고맙게도 저를 그곳에서 끌고 나가주었습니다. 저는 영은이를 따라 나가 편의점에서 캔맥주 한 캔을 사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제 오늘 여자들한테 고백받는 날인 건지 영은이는 뜬금없이 저에게 제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말을 하더니 앞으로 엄마랑 2층 아줌마는 절대 만나지 말고 자기만 만나달라고 명령적으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저도 모르게 약속을 해버리고 말았고 그 순간 주인 아줌마와 옆방 아줌마의 유혹에 안 넘어간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영은이의 얼굴을 붙잡고 편의점 앞에서 입맞춤을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영은이와 저는 뜨거운 밤을 보내고 말았고 그날 이후 저는 영은이와의 관계는 더 깊어져만 갔으며 만날 때마다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거짓말은 들켜버리고 말았지만 다행히도 그 사이 이력서 낸 게 합격이 되어 중소기업 쪽으로 취직이 되어 밀린 월세도 내고 옆방 아줌마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완강히 뿌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영은이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자주 만남을 갖다 보니 영은이가 임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 아줌마에게 책임지겠다며 말을 하였고 별로 표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자기 딸이 임신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영은이의 태교를 위해 현재는 1층으로 내려와 두 여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내년에 먼 친척 누나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말해도 못 믿으실 저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첫 경험의 상대는 바로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그 친척 누나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제 총각딱지를 처음으로 떼준 절대로 잊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니. 제가 그 결혼식에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지금은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있지만 아무리 멀어도 친척은 친척이다 보니 간간히 소식은 듣고 살았는데 결혼이라니 뭔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이제부터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 입대를 한 달도 안 남겼을 때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거나 아니면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마냥 놀고 있었어요. 저도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친구들이랑 열심히 PC방을 다니고 술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꼬시고 싶었고 동네에 헌팅할 수 있는 술집이란 술집은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네에서만 놀다 보니 다들 건너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매번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서 지루해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아는 놈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매일 밤 다른 여자들과 미친 듯이 놀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자랑하듯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흥분이 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도 바로 빼고 친구 아빠 차를 빌려 남자 셋이서 바다를 보러 갔어요. 날씨도 미친 듯이 좋고 기분도 좋은 게 여자만 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는데 날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 녀석 말대로 여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선 다들 몸매가 드러나는 래시가드나 비키니를 입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몸매는 물론 얼굴도 이쁜 애들이 많아서 엄청 흥분되더라고요. 날 잡았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친구나 일행들과 같이 왔거나 아니면 이미 같이 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남자 셋이서 오후 내내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아무도 저희와 놀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셋이서 투브나 타고 놀았었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우리끼리 조개구이를 먹으면서 술을 먹다 보니 해가 떨어져서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친구 녀석이 미력이 남았는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모래사장에서 여자를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하도 많이 거절을 당해서 더 이상 여자들한테 말도 걸기 싫었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고 했는데 도무지 포기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해변가에 들어가서 여자를 찾았습니다. 저희와 숫자가 다르거나 남자와 있는 여자들은 다 빼고 나니 우리에게 맞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아보다가 해변가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젊은 여자 셋을 찾았어요.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3명 모두 신나게 다가갔습니다. 밤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타일도 괜찮았고 좋았어요. 말을 꺼낸 친구 녀석이 자기가 가서 말을 걸겠다면서 갔는데 멀리서 봐도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 우리 3명이서 술을 먹다가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가서 친구를 도왔습니다. 한참 같이 놀자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그 여자 셋 중에 한 명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서로 통성명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제 이름에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에서 자세히 봤더니 어릴 때 몇 번 모은 친척 누나였습니다. 그리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서 자주 보진 않았는데 몇 년 전까지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이면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저랑 3살 차이 나는 누나인데 어릴 때는 누나가 저를 예뻐해서 손잡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누나를 잘 따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먼 바닷가에서 그 누나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나도 친구들이랑 그냥 바람 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여자친구도 없이 이런 데서 여자를 꼬시고 있냐고 하는데 솔직히 쪽팔려서 뭐라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여자 꼬시고 있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여자고 뭐고 누나한테 걸렸으니 김이 팍 새어버려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누나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술이나 먹자고 해서 얼떨결에 같이 앉았어요. 다들 연상이었는데 3명 모두 예쁘더라고요. 예쁜 여자들은 예쁜 여자들끼리 논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친척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른들도 누나를 보고 크면 배우나 가수를 해야 한다면서 오디션도 알아보고 또래의 형들도 누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집 근처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때 예쁜 사람이 커도 예쁘더라고요. 살짝 염색한 머리가 뭔가 예전보다 성숙한 느낌이었고 짧은 치마와 딱 붙는 티셔츠에서 누나가 언제 이렇게 볼륨이 좋았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둘러앉아 한참을 술을 더 마셨어요. 오히려 누나들이라 더 편하더라고요. 남자 셋, 여자 셋이라 짝 맞춰 파트너를 정하고 놀고 있었는데 누나는 제게 어딜 누나 친구들을 넘보냐면서 제 팔에 팔짱을 끼고는 강제로 누나 옆에 앉아있게 했어요. 다른 누나들도 다 예뻤지만 우리 친척 누나가 가장 예뻤기 때문에 사실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커플로 나뉘어서 게임도 하고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초여름밤의 날씨가 살짝 쌀쌀하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서 술을 더 먹기에도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각자 커플끼리 찢어져서 행동하기로 했어요. 다들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라서 누나 친구들이 제 친구들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저와 누나도 조금 걷다가 해수욕장 근처에 별로 갈 데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방을 잡고 들어갔어요. 친척 누나랑 뭔가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이라도 좀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방을 잡았습니다. 이런 곳을 누나와 함께 올 줄은 몰랐어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누나가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저도 의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친척 누나니까 한 방에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누나가 제게 군대는 언제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 얼마 안 남아서 가기 전에 한번 신나게 놀아보려고
애들이랑 다 같이 날 잡고 바다에 놀러 온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갔어야 했는데 방해를 한 거 아니냐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자랑 못 놀아서 아쉽긴 했지만 누나 만난 걸로도 반갑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누나 만나서 좋다고 대답을 했더니 별거 아닌 말에 누나가 좋아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누나가 여자친구도 없는데 오늘 헛땅치고 서울 올라가도 괜찮냐고 또 묻길래 다른 친구들은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아쉽긴 아쉽다고 했더니 그 대답을 들은 누나가 슬쩍 웃더니 그럼 너랑 나랑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점점 제게 다가왔어요. 술이 취해서 그런지 누나도 더 예뻐 보이고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더니 저보고 가만히 있으면 누나가 군대 가기 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의 얼굴이 제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눈을 감아버렸고 잠시 뒤에 입을 맞추고 누나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어차피 방의 침대는 큰 것 하나뿐이어서 같은 침대에서 자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누나는 저를 넘어뜨려 제 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고 저는 그렇게 처음을 친척 누나에게 줘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누나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 친구들끼리 해장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들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대신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연상만 만날 거라고 하면서 서울 가서도 또 만나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저도 올라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전날 밤에 누나랑 키스했던 상황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누나에게 연락은 따로 없었었는데 저는 좋은 추억을 안고 군대에 갈 수 있었어요. 군 생활 내내 누나를 생각하며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나를 생각하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술에 취해 하룻밤 실수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창피하기도 해서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누나가 결혼이라니. 제가 그 결혼식에 나타나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